안녕하세요. 발빠른 시황의 이석우입니다. 힘든 날이 계속 진행되고 있네요. 조금씩 조금씩 하락하면서 오늘도 한 번 더 하락했습니다. 코스피 지수 0.9% 하락, 코스닥 지수 장중에는 플러스 전환까지 완전히 했었는데 코스닥 지수 0.14% 약보한 마감이죠. 그래도 주변 증시보다는 나름 견고한 흐름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났느냐? 미국 증시 나스닥 중심으로 하락을 보여준 것은 분명히 악재이고 부담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증시 역시 비슷한 장 초반에는 약세를 보였는데요. 하지만 한번 보시죠. 미국 증시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이렇게 하락한 가운데 우리나라 증시 출발 자체가 나쁘지 않았어요. 생각보다 저가 매수가 장 초반부터 강하게 나오면서 코스피 지수도 보합선까지 왔다라는 거죠. 더군다나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는 저점까지 깨는 3% 급락 속에서도 이런 환경 아래 우리나라를 중심으로 아시아권으로 넘어와서 장 초반에 괜찮았는데 중국이 갑자기 하락 출발해서 쭉 떨어졌습니다. 이게 지금 보시는 차트가요. 중국 상해종합입니다. 4.95% 하락입니다. 폭락익 수준이죠. 그리고 아직 진행 중인데 홍콩 항생지수 6% 넘게 하락하겠습니다. 그리고 대만 가권지수도 2% 넘 가까운 하락세를 보여줘 가지고 주변 증시가 그닥 좋지 않은 영향을 줬어요. 중국 증시가 왜 안 좋았느냐? 장중에는요. 중국의 소매 판매, 산업 생산 이런 경제 지표가 생각보다 더 좋게 나왔어요. 그래서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더 강한 흐름이 나왔는데 근데 중국 증시 자체가 이렇게 급락을 하다 보니까 왜 그랬죠? 코로나 확산에 따른 지방 정부 봉쇄령 이게 부담이 된 거죠. 야 이거 그래도 최소한 봉쇄령이면은 이거 한 최소한 보름? 한 달 고생하겠는데? 이런 외국인들이 어느 정도 자금을 좀 안전자산으로 옮기는 흐름이 아닌가 싶은 중국 증시의 흐름이었어요. 우리나라 증시로 이어지면서 이러한 흐름이 외국인의 매도세 여전히 유지가 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보시면은 거래소 6,700억, 코스닥 400억, 선물 2,300억, 옵션도 약간은 하방, 전반적으로 매도 분위기였는데 그런데 약간 오늘 변한 게 있죠. 여기 보시면은 연기금과 은행, 이 기관에서 약간 매수가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이 부분을 왜 말씀을 드리냐면요. 개인의 매수가 계속 들어오더라도 연기금의 매수가 들어온 거는 상당히 의미가 있다라는 부분. 더군다나 제가 말씀드렸었던 이 박스권 하단부 근처 오니까 며칠 전에도 연기금 매수가 한번 들어왔었죠. 이틀 전, 그러니까 지난 금요일이요. 그러면서 조금씩 매수도 이제 들어오는 환경. 아직까지는 박스권으로 저는 보고 싶네요. 코스피 기준으로요. 그렇다면 지금 주변 증시 환경, 우크라이나 사태 문제 분명히 부담스럽습니다만 점차 뉴스 플로우는 이제 휴전이라든가 정전 이쪽으로 가는 분위기인 건 분명해요. 근데 새로운 분위기 중국이 또 잡았죠. 이 코로나. 이 부분이 결국에는 지금 킬포인트인데 이거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런데 개인들은 계속 말씀하죠. 과거 데이터를 보면 그리고 과거 경험을 보면 코로나로 인한 것은 단기 변동성에 그친다. 이런 개념이니까요. 그 부분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특징주, 관심주 상위 종목 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항공주가 대거 상승 흐름을 보여줬어요. 특히나 아시아나 항공 6.65% 상승. 다소 의외일 수도 있죠. 우리나라 코로나 이렇게 센데 중국이 코로나 또 문제 이렇게 많은데 대한항공 2% 가까운 상승. 전반적으로 양호합니다. 흐름 자체가요. 항공주 리오프닝 관련주죠. 제주항공 2.4%. 왜 이랬느냐? 항공주는 가장 중요한 것이요. 비용 부담에서 유가에 대한 부분이에요. 그동안 유가가 너무 셌죠. 항공유. 국제 유가가 갑자기 급락을 했죠.
그러한 부분 플러스 리오프닝 기대감이 있었던 것입니다. 얼마 전에 해외 입국자 자가격리 의무를 면제하기로 접종자에 한해서요. 백신 접종한 사람에 한해서. 그러면 우리나라로 들어오는 여객 수요도 늘어나겠지. 여태까지는 항공 수요로 먹고 살았는데 이런 분위기가 나타났던 것입니다. 이것이 아침에 레포트로도 나왔어요. 그러면서 흐름이 항공주로 갔고요. 그리고 하나투어, 모두투어 역시 항공주 그리고 리오프닝 같이 움직이는 케이스라 그랬죠. 그러면서 어느 정도 반등세가 여행주에도 나왔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특징적으로 은행주들의 상승이 좀 컸었는데요. 보시면은 미국 국채 금리 저는 카카오뱅크를 지금 전면에 보여드렸는데 어제 생방송에서 말씀드린 종목이죠. 떠오르는 태양의 흐름입니다. 수급이 상당히 좋습니다. 라고 어제 말씀드린 종목인데 5.4% 오늘 상승합니다. 장이 안 좋은 가운데도 국채 금리가 미국에서 급등을 해보였어요. 그리고 최근에 은행주가 좀 별로 안 좋았었죠. 안 좋았었어요. 그런데 왜 오늘 갑자기 이렇게 러시아 디폴트 영향 이거 분명히 있을 거다 은행권들이 그런 우려가 좀 있었거든요. 그런 우려 속에서 하나금융이라든가 카카오뱅크, KB금융 이러한 종목들이 반등세가 보여줬습니다. 근데 여기서 한번 보시죠. KB금융 금리 인상설에 대한 얘기가 나왔을 때 급등 이후 뚝 떨어져서 이제 반등 분위기고요. 하나금융지주 비슷한 맥락이죠. 그런데 보세요. 제가 말씀드렸었던 카카오뱅크 어제 말씀드렸을 때 떠오르는 태양 같은 흐름입니다. 추상적이기는 하지만요. 차트에서 전 고점을 돌파하는 이런 흐름 상당히 중요하다 그랬죠. 충분히 더 갈 여력 있고 대장주 역할 분명히 할 수 있다라는 쪽 생각을 하시고요. 카카오뱅크 기준으로 놓고 보면은요. 증권사 주식계좌 개설 서비스에 삼성증권 추가 뭐 이것뿐만이 아니고 주택담보대출도 이제 개시도 했고 또 여러 가지 사업 분야에 그리고 정부에서 인터넷 기업들 지금 현 정부는 규제를 했는데 차기 정부는 이 규제를 풀어주겠다라는 쪽에 수혜도 논하고 있죠. 그런 점에서 카카오뱅크가 일단은 대장주 역할을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더불어서 카카오 같은 경우도 하나 살펴보면은요. 그동안 말씀드렸었던 종목 10만 3천 원 마감을 하면서 제가 말씀드렸었던 9만 원 이하에서는 계속 매수. 근데 일단 이 이상 11만 2천 원 이 이상 권역 1차 여기까지는 가고 보자 라는 관점 그대로 유지를 하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특징지수 가운데 한세실업 그리고 영원무역 이러한 패션, 의류 관련주죠. 패션, 의류 관련주들이 상승을 했는데요. 한세실업이 오늘 대장주 역할을 하면서 10% 치고 올라옵니다. 뭐 간략하게 이 부분만 살펴보시죠. 의류 OEM 슈퍼사이클 온다. 이 레포트가 오늘 새벽에 나왔습니다. 한세실업 영업무역 주가 훨훨. 메리츠증권에서 나온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맞네요. 메리츠증권 OEM 슈퍼사이클 온다. 바로 이걸 또 한마디로 요약을 하면은요. 동남아에서 의류 생산해서 글로벌 브랜드에 납품하는 구조를 가지고 있는데 최근 들어서 서구권의 성장세가 가파르다. 의류 판매가요. 그리고 전반적으로 보면은 원화 약세 수혜 바로 이러한 부분도 하나의 실적에 충분히 영향을 준다라는 거예요. 그런 점에서 의류 업체 그중에서 한세실업이 일단은 대장주 역할을 했다라는 거 기억하시고요. 충분히 접근할 만한 가격권이고 장기 소유의 주라고도 볼 수 있죠. 충분히 접근 가능해 보입니다. 더불어서 한세실업 이어서 영업무역 오늘 같은 경우 좀 무거워요. 영업무역 같은 경우 조금 무거운데 오늘 같은 경우 3% 가까운 상승세예요. 앞에 전 고점대 분명히 있지만은 여기 긴 박스권 아니에요. 얘 같은 경우에는요.
그렇죠. 거의 1 년이죠. 박스권 안에서 흐름. '이번에는 이 박스권을 돌파하지 않을까.'라는 기대감 한번 가지셔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더불어서 오늘 특징주 가운데에서 HLB 8% 상승을 했는데요. 너무 많이 떨어졌고 또 장기 소외주죠. 제약바이오 과거에는 대장주 역할도 했었는데요. 오늘 8% 갑자기 급등했는데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불공정 혐의 이 부분이 그동안 2년여 넘게 검찰에서 조사가 들어왔었죠. 이럴 거면 왜 이렇게 했는지 불공정 의혹, 검찰 혐의 없음 처분 2년, 2년 동안 불공정 거래 혐의 이게 뭡니까? 그래서 신약 준비에 집중하겠다라는 점, 요 부분 어디서 많이 들어봤죠. 셀트리온이 분식회계 벗었다. 이러니 급등했잖아요. 거의 비슷한 맥락이라고 보시면 돼요. HLB 이렇게 초급등하면서 작년 8월 달에요. 8, 9월 달에 대장주 역할도 분명히 했었어요. 그런데 보시죠. 고점 7만 원 선에서 지금 3만 원이에요. 예, 반토막 이상 난 상황이거든요. 거기서 불공정 혐의 벗었다라는 뉴스 분명히 급등 사유 되고요. 1차적으로는 낙폭과대에 따른 반등이 1차적으로 한 4만 원 가까이, 예, 38,000원 정도? 요 정도는 한번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판단으로 단기로 1차 정도는 보시고 접근하시길 권해 드리겠고요. HLB 생명과학도 같은 맥락의 상승세가 오늘 나타났죠. 좀 더 강할 수 있는 저가 메리트도 분명히 있어요. 네, 그런 점에서 놓고 보면 전 고점 지금 1,700원인데요. 한 30% 정도 14,000원 권역은 한번 갈 수 있다. 단기 반등으로. 요 정도 생각하시고 접근하시면 좋을 것 같네요. 마지막으로 두산중공업 잠깐 보겠습니다. 두산중공업 오늘 4.5% 하락했는데요. 특별히 나쁜 건 없어요. 특히 두산중공업 같은 경우에는요. 지금 유상증자 몇 번에 걸쳐서 해서 재무도 튼튼히 해놨고요. 원자력 발전, 풍력 발전 등등 모든 대체 에너지, 청정 에너지 관련주로 분류가 되죠. 해외에서 특히 유럽 쪽에서 청정 에너지 관련 대책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놓고 보면 일단 그동안 급등에 따른 자율 조정이에요. 5일선 딱 닿았는데요. 예, 여기서 추가 조정이 나오면 오히려 저가 매수가 맞지 않을까라는 판단이고, 더불어서 오늘 청정에너지 관련주들이 같은 동반 하락을 보였어요. OCI 같은 경우 4.8% 하락했죠. 근데 보시죠. 다른 종목에 비해서 이 종목 같은 경우 지수와 상반되게 또 올라왔어요. 단기적으로 매물도 나올 수 있는 그런 영역이고요. 제가 보기에는 앞서 두산중공업 같은 경우 원자력, 풍력 이런 쪽이라면 OCI 같은 경우에는 지금 대표적인 태양광 업체죠. 오늘 다소 기관과 외국인의 매도가 조금 나왔지만 연기금의 매수세는 여전히 진행 중이고 집중적인 흐름이 아직도 지속되고 있기 때문에 관심주로 충분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장 초반에는 또 반등세를 기회를 노렸지만 시장 자체가 하락하는 흐름을 보이면서 좀 기운이 빠지셨죠. 하지만 오늘도 저와 함께 보셨던 이들 종목들 보시면은요, 그 이외에 많은 종목들, 상승한 종목들도 있어요. 이렇게 보면은 종목별 장세고요. 지수는 하락을 원치를 않아요. 당연히 그렇겠죠. 그리고 외국인이 하락시키려고 해도 다른 주체, 개인, 기관이 오히려 매수 주체로 나서는 흐름. 그렇다면 박스권 안에서 하단부니까 여기에서는 좀 힘 좀 내시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수고 많으셨고요.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그리고 파이팅의 댓글까지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